여러분은 야구 선수이고 타자입니다. 그리고 상대 투수가 직구를 2번 던졌고 2스트라이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직구가 들어왔고 2스트라이크 상황이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배트를 짧게 쥐고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고 변화구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가운데 직구를 노리고 있다가 뚝 떨어지는 포크볼이 들어와 버리면 크게 헛스윙하고 삼진아웃 되는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미시경제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무슨 거시경제를 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주워 듣고 제 채널에 와서 제가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영상들에서 무슨 국제경제, 거시경제 운운하면서 훈장질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누가 모르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지금 내 집이 불타고 있어서 다른 집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거시적이라는 말은 들으면 그럴듯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넓게 본다는 지적 허영심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이지만 산에 내려가서 보면 나무 하나, 꽃 하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거시적 분석은 뜬구름 잡기인 경우가 많으며 미시적인 분석이 실전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거시경제는 미시경제의 집합이기에 미시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시경제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학과, 경영학과에서도 미시경제를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 시장 억압 정책으로 인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 법인세 인상 및 반기업 정책으로 인한 투자 감소 및 기업들의 해외로의 탈출 러시, 외교 불안으로 인한 환율 급등,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가 핵심 경쟁력 파괴 및 인재 해외 유출, 국가 부채와 연금 부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 포퓰리즘적 각종 수당, 무차별 난사 등등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즉 미시경제가 개박살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지금 한국 경제가 힘든 것이 외부 요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럴 리 없다는 식의 인지부조화에 걸린 것으로 밖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시경제 운운 늘어놓으면서 지적 허영심만 채우고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훈장질이나 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의 자산은 제대로 못 지킬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아르헨티나 사람이 거시경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평등한 세상,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주고 경제 살리고 기업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폭삭 망해서 길거리로 나앉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생존하고 부를 늘리는 것이 실전 지식이고 진짜 경제입니다. 미네르바의 본 모습이 어떠했는지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깜빡했는데 무조건 경제적으로 생존하고 부를 늘리는 것이 실전 지식이고 진짜 경제는 아닙니다. 조국 같은 인간들이 하는 것은 양아치 경제고요. 그들의 땔감으로 쓰이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실까봐 또 첨언하자면 거시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은 넓게 본다는 식으로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한 수많은 유체이탈 발언 중에서 가장 맞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 좋은 방향으로라는 겁니다. 서두에 야구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한국에 발생했던 2번의 경제위기 직후는 무엇일까요?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고려하지 않는 변화구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플레이션은 자산시장 위기, 부채 위기이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화폐 가치 하락 리스크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디플레이션 위기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나름대로 가지고 대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구, 즉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위기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도 없습니다. 야구로 치면 처음 보는 공이에요. 지금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경제 위기에 대비한답시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부동산 폭락을 대비해서 전세 살고 디플레이션이 오면 현금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분명히 위기는 느껴요. 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라고 외쳐요. 유명하신 한 분은 10년 동안 폭락한다고 외쳐요. 그리고 내가 집이 없는 것은 더러운 기득권 놈들과 다주택자 놈들 때문이라고 믿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주워 담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원화로 저축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정책을 펴시는 분들은 이미 핵심 요지의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집을 살 사다리만 다 때려 부숴놓은 상태인 것은 모릅니다. 또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경제게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길일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같은 정책을 펴면서 같은 길을 걸었던 나라들은 디플레이션 위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정 정책은 매우 인플레적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온갖 선심성 수단과 포퓰리즘 정책에 더해서 정부가 내년 513조 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올해보다 9.3% 43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나면서 2년 연속 9%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에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긴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리고 현 정부가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은 2017년 대선 일주일 뒤에 제 블로그에서 정확히 예측했고 저는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L자형 장기 침체를 경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장기 침체가 아니고 폭망이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고통을 감내할 만한 국민성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인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들을 이끌 만한 조짐도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일단 선심성 공약과 화폐 살포에 즉각 반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기간의 디플레이션 충격 이후 화폐 가치 폭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기가 올 것이 크게 우려됩니다. 야구 공으로 치면 직구처럼 날아오다가 뚝 떨어지는 포크볼이 되는 셈이에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폭락을 굳게 믿고 전세 살고 계시던 분들은 하루아침에 거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금이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디플레이션 리스크만 생각하지 전혀 인플레이션 리스크, 즉 화폐 가치 하락 리스크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제 채널의 부동산 영상들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터진 상황에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원화 저축도 녹아버립니다. 이번 위기에 직구에만 베팅하고 있다가 헛스윙하면 경제게임에서 완전히 삼진아웃 당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중산층 몰락이 크게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외여행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헬조선 외치셨죠. 지금은 헬 오브 헬인데 어째 헬조선 소리가 쏙 들어갔을까요? 이제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겁니다. 이미 보고 있나요? 그렇다면 변화구가 안 오고 또 직구가 오면 어떡하느냐? 제가 무조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에서도 허를 찔러서 3번 다 직구로만 삼진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변화구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상대팀 벤치에서 나온 사인은 인플레이션, 즉 화폐 가치 하락 위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즉 직구에도 대비를 해야 하고 변화구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 위기는 직구처럼 날아오다가 뚝 떨어지는 포크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대비가 무엇이냐?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세 말고 1주택이 낫다고 보는 것이고 정말 폭락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전세보다는 월세 살고 현금은 달러로 보유하는 것이 올바른 베팅 방법이라는 것이고 현금성 자산의 저축에 관해서는 원화보다는 달러, 여유가 된다면 부의 저장은 금과 은으로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건이 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영주권도 따서 국민연금도 환급받고 해외 쪽으로 자산 이전이 가능하면 금상첨화고요. 여러분은 직구 말고 변화구에도 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변화구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구에 잘 대비가 되어 있으면 홈런을 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잡고 있는 배트가 마음에 들고 직구가 와도 그리고 변화구가 와도 홈런을 칠 자신이 있습니다.